핵실험을 한 북한 제재의 관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기름을 보내는 송유관을 잠글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실험 당일이었던 1월 6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례적으로 지재룡 북한 대사 그리고 각국 사절들 우리 대사도 있었고요. 여러 명을 면전에 두고 북한 핵실험을 강도 높게 면전 비판을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번엔 좀 다른가 보다, 진짜 화가 났나 보다 했었습니다. 게다가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강력 반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 반대라는 말을 썼고요. 그동안 해왔던 유관 각방 자제, 남쪽도 참고 또 미국도 참아라 라는 말도 빼면서 이번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상황입니다. 이틀 뒤 2016년 1월 8일 우리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 외교부장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왕이 부장이 결일불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결일불가. 하나라도 빠질 결자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빠져선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중국의 북핵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해야 된다.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 중에서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두 번째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또 군사적으로 시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두 나라 외교장관의 통화 자체도 중국 측의 요청으로 2번이나 연기된 끝에 핵실험한 지 57시간, 57시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0분 통화를 했습니다. 자, 7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우리 외교부의 발표는 겨우 700자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그 정도는 발표해도 된다라고 양해할 만큼의 내용이 그 정도밖에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나마도 중국 측의 발표는 또 달랐습니다. 겨우 4문장밖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이 통화에서 언급했다는 상응하는 대가라든가 또 강력한 결의 이런 내용은 아예 중국 발표에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 통화에서 왕이 부장도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 우리도 동참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분노도 표시를 했다고는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1월 7일에 통화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역시 1월 7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입장은 화는 무척 나지만 북한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압박하긴 어렵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도 불편하게 느낀다라는 것이 현재 중국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민심입니다. 중국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관영 환구시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6일 핵실험한 이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900명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82%가 유엔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의 안보에 북한 핵실험이 위협이 되느냐라는 물음에는 42,500명 중에 81%, 34,500여 명이 위협이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중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